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신규 분양하는 투기 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퇴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주택수리원 사업은 전문 기술을 보유한 시니어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니어 근로자 10명 고용을 시작으로 향후 2021년까지 총 60명의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베트남에서 흥리엔성 경제협력산업단지 예비시행약정서와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사업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통신 네트워크 설비 등 한국형 스마트 관리 체계를 3단에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공장 설립 등 인허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하노이 사회주택 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국토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대표님의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일권 대표님과 용산 역세권과 한강로에 주목을 해볼 텐데요. 한국의 맨하튼이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최근에 용산권역의 다양한 큰 개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용산은 바로 한국의 맨하튼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용산 역세권과 한강 대로변을 주목하셔야 되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맨하튼 서울 용산 역세권과 한강로에 투자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보도자료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용산 재개발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이라는 큰 호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정비창이나 신용산역 북측 1, 2구역 등 많은 이런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개발 사업들이 지금은 좀 슬럼화된 지역이지만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강 대로변, 용산 역세권 쪽으로는 4,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마천루 단지로 변하고 있는 용산역 일대가 향후에 한국의 맨하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과 한강 대로변 주변 지역이 초고층 상업 업무 주거 시설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쪽 지역이 용산역 북측 1, 2구역인데 바로 좌측편 보이는 데가 철도 지중화 사업이 예정돼 있고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또 상업 업무시설로 돼 있고 가운데로는 굉장히 슬럼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자체가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됨으로 해서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바뀌게 되고 최근에 많은 유동인구 투자자들이 용산 역세권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일단 용산 역세권과 한강 대로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역세권과 한강로에 있는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탁월한 입지를 용산이 갖추고 있고 용산의 중심은 민족공원과 용산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탁월한 입지와 지금 현재는 6개의 전철 기차 노선이 다니고 있는 교통의 허브지만 향후에 신분당선 또 GTX A 노선, B 노선, 공항철도 다양한 상업 업무 시설뿐만 아니고 이런 전철 교통망이 개통됨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한 무려 9개의 전철 허브 교통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뛰어난 교통망에 플러스해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의 개발 가치 땅값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앞서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용산 역세권 쪽으로 많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큰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용산 민족공원도 국회를 통과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국무총리가 주관을 해서 정부와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민족공원을 서울을 대표하는 지금 현재는 유네스코 문화공원으로서 등재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민족공원 개장, 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한강 대로변, 특히 최근에 다양한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 국제업무 단지라는 이런 개발이 되었을 때는 강남권과 버금가는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한강변의 서울의 중심축에 9개 전철 교통망에 또 상업 업무시설들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개발시설이 개발됐을 때는 향후 강남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가치가 가장 큰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용산권역의 역세권의 입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3도심, 즉 서울시청 을지로 광화문 또 여의도권역 그리고 강남권역이 가장 많은 근무하는 그런 업무단지가 많은 지역인데요. 어느 지역을 가시든 용산권역과 접근성이 워낙 좋고 용산은 이런 도심권, 여의도, 강남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도 도심이나 여의도,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지만 향후 신분당선의 개통과 GTX 또 공항철도의 신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자체가 워낙 좋아지는 서울의 중심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한강 대로변,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이 한강 대로변 쪽으로는 다양하고 큰 개발 사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빌딩 5구역과 지금 해링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비창 부지, 공병단 부지, 또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고요. 얼마 전에 또 발표된 용산 중대병원의 상업 업무시설 개발 계획들, 북측 1, 2구역들, 국제업무단지와 서부이촌동 재개발 사업들, 또 위로 올라가시면 이 삼각지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역의 캠프킴 개발 계획 및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즉 용산역과 남영역 그리고 서울역을 아우르는 이 경부선 라인, 한강 대로변 라인이 초고층 상업 업무시설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자 유입, 또 폭발적인 임대 수요 증가 및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호재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경부선 지하화 사업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서울의 중심축인 용산 역세권과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의 가치, 또 최근에 한남뉴타운의 개발 계획들, 한강변의 동부이촌 등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국제업무단지,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 등 이 경부선과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주거시설과 또 재건축 사업들,
또 상업 업무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민족공원 우측편으로는 관광지, 최근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들, 또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선의 서측편은 과거에도 재개발 사업이 검토가 되었던 지역이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고급 이런 상업 업무시설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바뀔 계획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측편은 용산 민족공원, 또 한강 대로변과 경부선 라인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국제업무단지. 이 민족공원과 용산 역세권, 한강 대로변을 아우르는 이런 자연환경, 상업업무 복합시설들, 주거시설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울권역을 대표하는 관광지, 상업업무시설들, 문화기업도시로서 용산권의 집가 상승은 꾸준하게 우상향 될 수밖에 없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용산권역의 개발 계획만 나왔지만 올해 하반기 또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인 착공과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개발 가치의 2단계 착공과 3단계 완공까지의 기간 동안 꾸준한 시세 차익, 집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용산 역세권과 한강로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로 할까요? 네, 용산 전문가로서 제가 늘 용산권역의 개발, 호재들, 이슈들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권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한강변, 또 서울의 중앙, 또 민족공원이라는 그런 자연환경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현재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나요? 당연히 투자는 미래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데요. 미래의 개발 가치가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어딜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용산권이고요. 그만큼 용산의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개발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과 이 삼각지와 남영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역의 한강 대로변과 철도 지중화 사업이 어울려서 이 경부선 라인 자체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경부선의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용산 민족공원이 개장을 했을 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지금도 이태원 또 가로수길 경리단길이라든지 이쪽 지역으로는 많은 젊은이들이 방문하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발 맞춰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 상권으로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실거주와 투자, 수익형 부동산과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세 카테고리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한강 대로변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삼각지나 남영 역세권 원효로 일가 문배동 지구에 보면 10년 안팎의 중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평당 한 3천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용산권의 다양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나 아니면 한 10년 플러스 마이너스의 중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익형 부동산, 좀 큰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용산 역세권, 한강 대로변 또는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개발 방향이 되겠고요. 향후에 남영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역의 개발 방향에 맞춘 유동인구가 많이 있고 향후 민족공원이 개장되는 그런 주요 입구, 출입구 쪽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시면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하실 분들은 용산 역세권역을 중심으로 한 배후 주거단지, 즉 원효로 1가, 2가 용문동, 원효로 3, 4가 라인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각
지역마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원효로 용문동 포함한 지역들을 잘 저와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향후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계획들, 용산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의 맨하튼이 될 수 있는 용산권역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용산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 그리고 소액 투자는 원으로 라인 추천해 주셨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용산 안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니까요. 무료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로 1:1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바로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우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네요.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 구조로 저희는 5층 중에 2층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8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천만 원, 월세 시 1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의 맨하튼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효창공원암역 근처에서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용산권역, 역세권역에 내려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만큼 이 용산 역세권 쪽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역세권, 용산 역세권역의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지역이 바로 원효로 2가 바로 용문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효창공원 역세권, 4, 5분 정도 1차 역세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대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 되었을 때 높은 감정평가, 그래서 추가 분담금도 줄어드시고요. 매매가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뛸 수 있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투룸형 주택이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정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임대 수익이면 임대 수익, 시세 차익과 향후에 용산권을 대표하는 그런 고급 브랜드 대단지 신축 소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룸형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효창공원암역 5분 거리에 다음 달이면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임장 가보시면 깜짝 놀라신다고 하니까 개발 호재들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입지와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산권이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업무단지와 도보 한 5,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더블 역세권인 6호선 효창공원 역세권이고요. 바로 낮은상가, 전자상가 또한 상업 업무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 하단부 쪽으로는 KT 부지라든지 뒤쪽으로는 다 아파트 단지로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다중 역세권으로 해서 같이 국제업무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의 배후 주거단지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전자상가 복합상업부지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더블 다중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향후 상업 업무시설 개발 계획에 의해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임대 수요, 임차 수익,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향후에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을 대표하는 국제업무단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개발 계획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업업무 호텔시설 또한 영업이 잘 되고 있고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개발 계획들, 자체적인 공원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용산 역세권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들의 개발 계획과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개발 계획들, GTX A 노선, B 노선과 신분당선, 자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만큼이나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지금 매매 금액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용산권 개발 호재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단계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도 좋다. 매매가 3억 8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 2억 4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권역 늘 말씀드린 지만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셨을 때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시세 차익과 그런 개발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미래 가치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전략도 세워본다면요? 네, 용산권 개발 호재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투자, 최소한 5, 6년 정도 보시면 투자하시고 수익을 가장 크게 얻어가실 것 같고요. 미래 개발 가치로는 지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 지역도 넓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함께 다양한 지역들 살펴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권에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곧바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했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께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곳은 바로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함께 지나는 신촌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네요.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되네요. 자, 대학가의 수혜 그리고 개발의 수혜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바로 소개 들어볼까요? 네, 본 매물 마용성을 대표하는 마포권 대로변 8차선 대로변의 초역세권 도보로 2, 3분 정도 거리에 신촌역과 이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고급 주상복합 내 투룸형 로얄층에 있는 매물로서 중경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내년 초에 입주하게 되면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과 투룸주택의 희소가치로 인한 시세차익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호선 신촌역 바로 앞이니까요. 뭐 3분 거리라면 홍대나 합정이나 여러 가지 상권 품고 있을 것 같은데 입지와 추천 포인트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인지까지 한 번에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이대와 신촌 역세권을 도보로 2, 3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로변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내에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이런 서대문 쪽에 부가현 뉴타운 개발 사업, 또 아현 뉴타운 개발 사업들, 상업 업무시설의 업무단지의 개발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도심권 2호선의 가치, 여의도권, 상암 DMC라는 마포권역의 그런 가치, 주거단지의 가치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꾸준한 지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대로변 8차선 상업지 더블 역세권역의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신촌 대로변 주상복합, 투룸 주택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겠고요. 3, 4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로 100만 원 이상의 월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개발 사업, 또 부가현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고급 주거단지로서의 개발 계획들, 또 마포권역 또한 용산권과 마찬가지로 한강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에 그런 뛰어난 가치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커나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세 수익까지 기대를 해보라고 하셔서 구체적인 가격 정보 궁금한데요. 매매 금액부터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3억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4천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할 수 있고요. 100만 원 이상의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노구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정보 확인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1: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린다고 하네요.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센TV,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8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천만 원, 월세 시 1억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노구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노구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망치로 정부의 주택 규제 강화와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돼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거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자,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지창원 소장님 나와주셨네요. 소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가지 부동산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 정보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보실 물건은 도심 내에서도 도심 내에 있는 종로 5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3베이 구조의 2개 동으로 이루어진 소형 아파트와 2호선 강남역을 대체할 수 있는 2호선 신대방역의 복층형 오피스텔 이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선호하시는 유형이네요. 아파트와 신축 오피스텔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지창환 소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은 바로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자, 우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16층 중에 10층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1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1억 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중심에 내 집이 있다면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상권 측면에서 기대가 될 텐데요. 오늘 그런 부동산 정보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의 아파트 소개해 주시고요. 입지 확인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로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오늘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르면 한 10월 정도면 아마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후분양으로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큰 전제 조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는 공급에 대한 규모가 작아진다는 거. 인허가라든가 어떤 공급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공급이 축소가 됨으로써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가격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조금 더 금액이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종로하고 이따가 2호선 신대방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고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면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로 5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가보더라도 평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 면적은 52제곱미터인데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실사용 면적이 약 12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소형 아파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3베이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거의 전체 유닛들이 3베이 구조의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층 중에 10층인데 2개 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조감도인데요.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20m, 8m, 6m인 3면의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일반적인 상업지역이 아닌 도심 내에서도 3개의 면을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보통 3베이 구조가 나오기 어렵지만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3베이 구조가 대부분 배치가 된다는 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채광이라든가 가시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전체를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내부에는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풀 퍼니시드라는 요즘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가전에 가구까지 그냥 풀 퍼니시드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물 같은 경우에는 종로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최고급 가전과 가구로 마감을 하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로 도심에 있는 업무타운에 있는 어떤 분들이 그냥 몸만 오시면 되게끔 그렇게 지금 유닛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사용 면적이 12평 규모로 침실, 거실, 침실인 3베이 구조로 돼 있는 굉장히 상업지역 중에서도 귀한 땅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1호선인 종로 5가역에서도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1, 4호선인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 내에서도 초역세권을 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업무타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유동인구가 아닌 상주인구가 대부분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6,200명 정도가 보통 상주인구가 있고요.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이상의 도소매에 종사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임차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다는 거. 강력한 임차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 아래로는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 의한 이주 수요라든가 어떤 개발 호재에 의한 어떤 추가 수요까지 굉장히 어떤 임차인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다중 역세권 안에서도요, 이 신축 아파트의 세 면이 도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자, 종로의 이슈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 이슈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네. 서울 시내에는 2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서초, 강남, 송파라든가 가장 인기 있는 지역, 거기에 강북을 보시면 중구라든가 종로에 있는 전체 4대문 안에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굉장히 토지대가 비싸고 대규모 토지를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 시내 25개 구 안에서는 대량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밖에 없다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어떤 관공서나 기관들이 이전을 함으로써 그곳에 어떤 개발이 있는 그런 위주로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 있는 경찰청 기동본부가 굉장히 또 면적이 또 37,000제곱미터로 굉장히 크고요. 이것들이 이전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개발 가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좌측을 한번 보시면 미 공병단 부지라든가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12,000평에 7,000평, 약 2만 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곳에 어떤 패션 혁신 허브라든가 여기에 맞는 개발 컨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본 물건에 있는 개발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겠고요. 강력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중구에 보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총 8개 구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169개의 소규모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 대우 서밋타워 같은 경우에 상주 인구가 약 5,400명 이상인 대우 서밋타워가 제일 먼저 입주를 함으로써 향후에 본 물건에 대한 위치에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요까지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에서 주변에 기대되는 소식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세운 재정비 개발 소식들로 인해서 동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데 그러면 지금 만나볼 수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 되겠고요.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투룸 같은 경우나 쓰리룸 같이 일반적인 아파트는 매매 사례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이런 도심 내에서 상업지역 내에서 원룸이라든가 투룸에 대한 거는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을 혼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정을 할 수 있어야만이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원가 방식에서 보시면 토지 구입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지비가 올라가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대부분이 4억 초중반대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공급에 대한 원가가 올라가고 꾸준한 업무타운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어떤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투룸의 3베이 구조고요. 3억 4,800만 원입니다. 전세를 진행을 한다면 3억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5천만 원 이하인 3,800만 원의 어떤 소규모의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도심 내에서 그런 어떤 금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3천만 원대에 접근 가능한 종로구 종로 5가의 아파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보다도 신축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종로에 대해서 전략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일단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강력한 업무타운들이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고 추가적인 개발 호재까지 있는 종로를 한번 보실 때는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3분에서 5분, 6분 거리에 있는 도심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항상 역세권이면서도 임차인의 변동이 많지 않은 강력한 업무타운들, 이런 업무타운들이 있는 곳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도심 내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집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하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보신다면 굉장히 좀 실패 없는 그런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다중 역세권에서 함께했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였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지창원 소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2호선 신대방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28.6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5월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1층 중에 7층에서 가져가셨네요. 신축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신 1억 5천만 원, 월세시 1천만 원에 월 75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9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시 2,800만 원, 월세시 7,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2호선 지하철역 5분 거리에서 알짜 부동산 정보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관악구에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오피스텔 소개해 주시고요. 정확한 위치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2호선으로 한번 이번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대방역 2호선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신대방역 2호선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난곡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업지역이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뭐 보통 3, 4분 거리 내외, 성인 도보 3, 4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2호선에서 굉장히 강력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사용 면적이 28.65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그 여유로운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공은 내년 5월 예정을 하고 있고 방 하나, 거실, 욕실, 주방에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총 11층 중에 7층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대리석으로 마감을 한 것 중에 7층을 보시면 신림역까지 한 4, 5km 이상의 어떤 채광이라든가 전망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영구 조망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일단 6차선 대로변의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구로 디지털이나 가산 디지털에 있는 약 매머드급 20만 명 이상의 임차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 홀로 계시는 분들도 보안이라든가 어떤 CCTV,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등 고급스러운 내외부 자재와 함께 내부의 어떤 그 조명과 분위기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층의 오피스텔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에는 우드나 이런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함으로써 굉장히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여성분들 특히 옷이나 신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떤 치중을 해서 내부의 어떤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게끔, 화장실이나 욕실에도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위치를 한번 보시면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신림역에서도 본 물건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광이나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난곡 사거리에서 신림 봉천 터널이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보시면 알겠지만 관악 IC까지 기존에 15분 정도 돌아가던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5분 정도 거리로 축약이 되면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제2경인이나 서해안이나 서부간선 도로까지 굉장히 어떤 외곽에 대한 도로까지도 근접하는 데 가깝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과 어떤 도로의 어떤 그 호재까지 있는 그런 위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습부터 미리 살펴보니까요. 젊은 분들이 선호하실 만큼 깔끔하게, 그리고 공간 활용이 뛰어난 복층 구조로 지어진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2호선 바로 앞이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부동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되는 교통 호재들도 있다고요? 네. 오늘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에 강력한 위치가 있지만 추가적인 경전철에 대한 개발 호재까지 있는 그런 교통 호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을 10개 이상 확충을 해서 기존의 지하철과 어떤 경전철의 연계를 통한 어떤 지하철의 충분한 확충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난곡선을 보시면 서울 서남권,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호선과 7호선이 있는데 여기에 경전철 중에서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난양 초교에서 보라매 공원까지, 그중에서도 난곡 사거리에 추가적으로 여기 하나 생길 예정이고요. 신림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색강역까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난곡선이 환승을 보라매 병원에서 한다면 본 물건 위치에서 여의도까지 한 번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한번 보시면 서울 서남부권 내에서도 신림선의 북부 연장과 어떤 서부선의 남부 연장을 통해서 경전철들과의 어떤 연계를 통한 굉장한 교통 호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호선 지하철역 5분 거리에서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난곡섭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요. 게다가 신림선 서부선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교통 호재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과연 강남을 대체하기에 가격적인 부분도 유리할지 매매 금액과 실제 투자 금액도 짚어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 되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보는 데 있어서 대부분 과거에는 사용면적 6평 기준으로 1억 5천에서 1억 8천대,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3억에서 3억 3천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한 4, 5천만 원 정도가 더 상승이 됐고요. 영등포 구청역 같은 경우에도 원룸 구조가 보통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 구조에 한 4.5평인 복층형 구조가 보통 3억 3천만 원대인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방식에 의한 원가가 올라갔고요. 토지대라든가 기타 비용들, 인건비 상승에 의한 건축비까지 올라갔고 주변에 토지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2호선 주변에 있는 굉장히 귀한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저렴한 1억 7,800만 원의 지금 매매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주변에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2억 한 2, 3천만 원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약 2,800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2호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복층형 구조의 깔끔한 오피스텔을 확보하실 수 있겠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1,000에 7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개인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를 하신다면 1억 7천만 원대, 그리고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대 이 오피스텔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략 세워본다면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하철 총 구간 중에서 지하철 2호선, 내선 순환 2호선이 가장 강력한 지하철역이 되겠고요. 강남과 홍대라든가 종로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신대방역 2호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 뛰어난 강남 접근성을 통해서 신대방역에서도 도보 5분 거리 내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신림 봉천 터널 개통 예정으로 인해서 강남 순환로의 접근이 굉장히 좋아짐으로써 외부에 있는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까지 접근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전철 또한 난곡선이라든가 신림선을 통해서 2호선과 더불어서 경전철이 활용이 됨으로써 굉장한 교통 호재에 대한 그런 것까지 있는데 보통 물건을 보실 때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모든 곳이 수요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서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분당이라든가 과천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데 서울 시내 내에서도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물건을 찾는다면 항상 지하철역 중에서도 핵심 지하철역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업무타운, 강력한 업무타운, 그 경제 정책에도 변동을 하지 않는 강력한 업무타운이 있는 곳을 좀 보신다고 하시면 향후에 경기에 대한 정책이 변동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 절대 불변하는 그런 곳으로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로라든가 신대방역 2호선도 그런 곳에 부합되는 아주 좋은 물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호선 지하철역 5분 거리에서 함께했습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관악구 신림동에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오늘 지청환 소장님과 함께하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시거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8번 계속해서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청환 소장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입니다. 도심의 아파트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1:1 상담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 연락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지청환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청환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여러분들 궁금증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두 가지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